너 지금 이거 뭐야? 내 어머니를 나쁜 년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야? 그래! 아니, 그, 그게 그날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네, 저예요. 이정수. 올해 48입니다. 결혼 25년 차, 아들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그날 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났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떨리는 목소리, 분노와 실망이 섞인 그 표정. 울먹이며 전화기를 든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엔 제 연락처 목록이 떠 있었고, 거기엔 나쁜 년. 시어머니 전화번호 옆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이게 어머니를 이렇게 저장해뒀어? 정수가 대답해봐. 이게 뭐냐고! 그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4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진짜 실화 이야기 매주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1997년 봄이었어요. 24살의 저는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죠. 정숙 씨, 오늘 회식 참석하시죠? 네, 과장님. 그날 회식 자리에서 남편, 아니, 그때는 김민호 씨를 처음 만났어요. 키 크고, 인상 좋고,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해 보이는 남자였죠. 안녕하세요. 영업 2팀 김민호입니다. 아, 네. 경리부 이정숙이에요. 그는 술을 권하지도 않았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송파구예요. 아, 그러시구나. 전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가 5년 전에. 우린 그렇게 공통점을 찾았죠. 편부, 편모 가정에서 자란 외로움. 그 외로움이 우릴 서로에게 끌리게 만들었어요. 3개월 후, 우린 연애를 시작했고, 1년 후, 우린 결혼을 약속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숙 씨예요. 1998년 가을,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뵀을 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허리를 깊이 숙였죠. 시어머니, 장순자 여사는 그때 61살이었어요. 키가 작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분이었죠. 그래, 왔구나. 앉아.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좀 과묵하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민호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전 믿었어요. 그 말을. 정숙 씨 집안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직업은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래.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어요. 그때 전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여러분, 전 그때 몰랐어요. 결혼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1999년 2월 14일. 우린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친지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죠. 사랑합니다, 정숙 씨. 저도 사랑해요, 오빠. 행복하게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끝났죠. 정수가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했어. 네, 오빠, 우리 신혼집은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잖아. 우리가 모셔야지. 이미 결정했어. 다음 주에 이사하자.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 전엔 한마디도 없었던 이야기였는데. 오빠, 상이라도. 정수가 결혼했으면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시작했어요. 관악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정수가 방은 우리가 쓰고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돼. 그나마 다행이었죠. 방이라도 따로 쓸 수 있어서. 하지만 정수가 빨래. 정수가 설거지. 정수가 밥. 아침 6시면 시어머니의 호출이 시작됐어요. 예, 어머니. 빨리 좀 해. 느려 터져서. 전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는 생활. 정수가 넌 맞벌이하는 며느리라고 집안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옛날 며느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부모 식사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했어. 넌 출근한다고 그것도 못 하겠어? 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출근했죠. 퇴근하면 또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걷기, 다림질. 주말엔 더 심했어요. 정수가 오늘 시장 가자. 정수가 이불 빨자. 정수가 베란다 정리하자. 하자가 아니라 해라였죠. 남편은요? 여보, 피곤해. 나 좀 쉬자. 주말이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거나 집에서 TV만 봤어요. 오빠, 나도 힘들어.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정수가 효도 좀 하자. 효도. 그 단어가 절 묶어뒀어요. 2001년 첫째 아들 민준이를 낳았어요. 아이고, 손주다. 시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웃으셨죠. 잠깐이었지만 따뜻해 보이셨어요. 정수가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전 울었어요.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한 달. 정수가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정수가 기저귀 좀 가라. 정수가 애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머니가 오시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죠. 사돈이 뭐 하러 와? 내가 있는데. 정숙이 친정어머니는 일하셔야 하잖아. 전 혼자 애를 키웠어요. 밤에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낮엔 시어머니 식사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수가 너네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옛날 엄마들은 애 서너 키우면서도 다 했어. 3개월 후, 전 회사에 복직했어요. 정수가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려고요. 뭐? 어린이집 손주를 남한테 맡기게? 어머니, 제가 일을 해야. 내가 봐줄게. 대신 육아비 내놔. 네, 한 달에 50만 원. 그 정도면 싸지. 전 그렇게 시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을 드렸어요. 2003년 둘째 민서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육아비 100만 원. 그게 제 월급의 절반이었어요. 그 후 10년 동안 전 그렇게 살았어요.
담담히 회사와 집을 오가며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며 아이들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제 삶은 없었어요. 제 시간도, 제 꿈도, 제 행복도. 정수가, 넌 며느리야. 며느리는 희생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이 주문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2013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분노, 억울함, 원망.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민준아. 엄마가 나중에 볼게. 엄마는 맨날 나중에. 아들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전 엄마로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호야, 내일 병원 가자. 엄마 무릎이 아파. 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들 효자네. 시어머니가 남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왜 난 항상 뒷전이지? 그때부터였어요. 제 핸드폰 연락처에 시어머니를 나쁜 년이라고 저장한 게 유칠한 복수였죠. 말로는 못하니까 글자로라도 욕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2015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정수가, 어머니 용돈 드려야지. 네, 어머니가 손주들 봐주시잖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오빠, 나도 버는 돈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 생활비 되는 거고. 그래도 어머니께 감사해야지. 아, 그리고 명절 때 어머니 용돈 100만 원씩 드리자. 오빠, 정수가, 효도는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따져? 전 결국 시어머니께 매달 30만 원을 더 드리게 됐어요. 육아비 100만 원에 용돈 30만 원. 한 달에 130만 원. 제 월급이 250만 원이었으니까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께 가는 거였죠. 정수가, 넌 친정어머니한테는 돈 안 보내?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보내요. 얼마? 한 달에 50만 원. 1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는 130만 원 드리면서 왜 친정엔 50만 원씩이나 보내? 오빠, 우리 엄마도 혼자 사세요. 식당 일 그만두시고 나이 드셔서. 그래도 그렇지. 좀 줄이는 게 어때? 싫어요. 그게 제 첫 반항이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절 쳐다봤죠.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은 은근히 제가 친정에 보내는 돈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또 친정에 돈 보냈어? 오빠, 우리 엄마 생신이에요. 그래도 너무 자주 보내는 거 아냐? 전 숨죽이며 엄마께 돈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보다는 적게. 그게 제 유일한 저항이었죠. 3개월 후, 제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정수가,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당뇨 합병증이래. 네, 엄마가? 급하게 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정수가, 약한 목소리로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이번 치료가 필요하대. 한 달 정도. 비용은요? 간 500만 원 정도 나올 거래. 당황하며 전 그 돈이 없었어요. 제 월급은 생활비와 시어머니, 용돈으로 다 나가고, 저축한 돈도 아이들 학원비로 쓰고. 오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병원비 500만 원? 응. 내가 모은 돈이 없어서. 정수가, 우리도 여유 없어. 어머니 병원비도 곧 들어갈 텐데. 오빠,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프셔! 알아. 그래도 우리 형편이 오빠네 시어머니 병원비는 바로 준비하면서 내 엄마는요? 분노하며 전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정수가, 목소리 낮춰. 오빠,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사시잖아.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결국 전 친정 오빠한테 돈을 빌렸어요. 정수가, 미안해. 오빠도 형편이 괜찮아요, 오빠. 제가 갚을게요. 그날 밤 전 혼자 울었어요. 내 엄마는 왜 이렇게 뒷전인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2017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정수가, 어머니가 여행 가고 싶으시대. 여행이요. 응. 친구분들이랑 유럽 여행. 한 달 정도. 비용은요? 700만 원 정도래. 그렇게 비싼 여행을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이제 즐기셔야지. 오빠, 우리 여유가 있어요! 내가 낼게. 그럼 좋죠? 아니, 우리가 같이 내야지. 반반하자. 350만 원씩. 오빠, 나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지. 어머니, 효도인데. 결국 전 제 적금을 깼어요. 친정어머니 병원비로 빌린 돈 갚으려고 모은 적금. 울먹이며 그걸 시어머니 여행비로 냈어요. 정수가, 고맙.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유럽으로 떠나셨죠. 한 달 후 돌아오셔서는 유럽이 좋더라. 내년엔 미국도 가고 싶은데. 냉랭하게 그 말을 들으며 전 생각했어요. 내 엄마는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하는데 이 사람은 700만 원짜리 여행을 다녀와서 또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날 밤 전 또 핸드폰을 켰어요. 연락처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찾아서 나쁜 년. 그 글자를 보며 제 마음을 달랬죠. 이거라도 못하면 난 미쳐버릴 것 같아. 1년 후 2018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수가,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계셔. 네, 무슨 병이세요? 암이래. 위암. 놀라며 전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 정수가,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수술해야 한대. 빨리. 비용은요?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수가, 우리 힘 합쳐서 어머니 살려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미웠지만 죽으라고 할 순 없었으니까. 오빠, 우리 반반할까요? 그래. 1,000만 원씩. 전 또 적금을 깼어요. 아이들 대학 자금으로 모아둔 돈. 울먹이며 그걸 시어머니 수술비로 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다행히 초기라 전이는 없습니다. 잘 회복하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어머니는 회복됐고 3개월 후 퇴원하셨어요. 정수가, 고맙. 내 덕분에 살았다. 부드럽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전 조금 녹았어요. 그래, 어머니도 사람이시지. 이제 좀 달라지실 거야. 하지만 한 달 후 정수가, 왜 이렇게 청소를 대충 해? 정수가, 밥이 왜 이렇게 짜? 정수가,
빨래 좀 제대로 해. 냉랭하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심해졌죠.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너희가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이 사람은 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2019년 가을, 제 친정어머니가 또 쓰러지셨어요. 정수가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오빠, 비용은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절망하며 전 그 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수술비로 제 저축은 바닥났고, 매달 드리는 용돈 130만 원의 생활비까지. 오빠한테 말해볼게. 그날 밤, 여보, 우리 엄마 요양병원 비용 좀. 정수가 미안한데 우리 형편이 안 돼. 오빠, 한 달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우리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에 우리도 빠듯해. 그럼 절반만이라도. 정수가 장모님은 내 친정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 오빠, 시어머니 수술비 1,000만 원은 내가 냈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사시니까. 그럼 내 엄마는요? 그건 다르지.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전 혼자 울면서 결정했죠. 좋아.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한다. 그 후로 전 바꿨어요.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몰래 줄였어요. 1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정수가 이번 달 용돈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 회사에서 월급 삭감됐어요. 죄송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대신 친정어머니께 더 많이 보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요양병원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게 제 작은 복수였어요. 정수가 요즘 넌 친정에 돈 얼마나 보내? 50만 원 정도요. 전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 정도면 적당하지.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150만 원. 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매달 송금 내역을 숨기고, 시어머니 용돈은 줄이고, 친정엄마께는 더 많이 보내고. 여보, 요즘 통장 좀 보여줘. 왜요? 그냥 우리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오빠,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알아. 그래도 한번 보면 안 돼. 나중에요. 전 통장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송금 내역이 다 찍혀 있었으니까. 2020년 봄,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정수가 재택근무한대? 네, 당분간. 피곤하게 재택근무는 제게 지옥이었어요. 집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으니까. 정수가 점심.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회의, 집에서 컴퓨터만 보면서 무슨 회의야. 빨리 밥 차려. 전 회의를 중단하고 밥을 차렸어요. 정수가 화장실 청소. 정수가 빨래. 정수가 TV 소리 좀 줄여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남편은요? 여보, 나도 재택근무라 피곤해. 방 좀 조용히 해줘. 방문 닫고 혼자 일하더니 점심시간엔 나와서 밥만 먹고 들어가고. 오빠, 나도 일해야 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면 되잖아. 1년 후, 2021년. 전 한계에 도달했어요. 여보,
나 분가하고 싶어.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말했죠. 분가? 응. 우리 이제 따로 살자. 아이들도 컸고, 정수가 어머니를 어떻게 혼자 두고 가? 오빠가 계속 모시면 되잖아. 그럼 난 혼자 어머니 모시라고? 오빠, 나 지금 진심이야. 나도 내 삶이 필요해. 정수가 결혼했으면 희생하는 거야. 특히 며느리는 왜 며느리만 희생해야 해? 그게 우리 문화잖아. 전통이고.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전 핸드폰을 켜고 시어머니 연락처를 봤어요. 나쁜 년. 그 세 글자가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정말 나쁜 년이야. 정말. 2022년 여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수가 어머니가 부동산 보러 가신대. 부동산이요. 왜요? 집을 사고 싶으시대. 투자용으로. 놀라며 투자용 집이요. 응.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3억 정도. 3억이요? 어머니, 그 돈이 어디 있으세요? 정수가,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죠. 오빠, 어머니 어떻게 3억이 있어? 평생 모으신 거지. 아버지의 보험금도 있고. 그럼 우리가 매달 드린 용도는요? 그건 생활비로 쓰신 거지. 오빠, 우리 지난 20년 동안 얼마를 드렸는데. 정수가. 그건 효도야.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 나 지금 내 엄마 요양병원비도 못 내는데 시어머니는 3억짜리 집을 사. 정수가. 목소리 낮춰. 오빠, 이건 불공평해. 인생이 원래 불공평한 거야.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직접 대들었어요. 어머니, 투자용 집 사실 거면 저희한테 받은 용돈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돌려달라고? 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 정수가, 넌 나한테 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어? 그건 효도가 아니라 거래야. 넌 효도할 자격이 없어. 어머니, 민호야, 내 마누라 좀 봐.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정수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오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참는 게 미덕이야. 미덕, 나만 참으면 돼. 당연하지. 넌 며느리야. 그날 밤 전 집을 나왔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울먹이며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시어머니 연락처를 봤어요. 나쁜 년. 진짜 나쁜 년이야. 3개월 후 2022년 11월. 시어머니는 정말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억지로 웃으며 전 인사를 했죠. 정수가, 이 집은 나중에 민호한테 줄 거야. 네,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민호한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가족도 아니구나. 그냥 하녀구나. 그날 밤, 전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정수가,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정수가, 엄마,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정수가.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정수가. 내가 힘들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에 전 더 많이 울었어요. 울먹이며 누군가 날 지켜준다는 말. 그게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2023년 1월 15일.
그날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시작됐죠. 담담히 그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전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침실에 있었죠. 여보, 휴대폰 좀 가져다 줘. 어디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 전 손을 씻고 테이블로 갔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이 켜진 채로. 왜 내 폰이? 그 순간 침실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정수가. 응. 이게 뭐야? 남편 손에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엔 연락처 목록. 그리고 나쁜 년. 시어머니 이름 옆에 그렇게 적혀 있었죠. 시간이 멈췄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숨이 막혔죠. 정수가. 이게 어머니야? 오빠, 이게 우리 어머니야? 오빠, 그게 나쁜 년. 우리 어머니를 나쁜 년이라고? 정수가, 넌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미워했어?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죠.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정수가, 넌 정말 최악이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어머니, 남편이 핸드폰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쁜 년? 정수가 내가 날 어머니, 죄송해요. 닥쳐, 이 나쁜 년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욕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응? 어머니, 내가 너 키워줬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너 같은 년이 우리 집 며느리야? 어머니, 제가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전 집에서 쫓겨났어요. 짐도 못 챙기고 그냥 나왔죠. 울먹이며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새벽 2시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담담히 끝났구나. 내 결혼 생활이 끝났구나. 하지만 그때 전 몰랐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야? 찜질방. 집에 와. 오빠, 어머니가. 어머니는 진정하셨어. 일단 와. 전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앉아. 단호하게 남편이 말했어요. 전 소파에 앉았어요. 정수가, 어머니께 사과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넌 이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조건을 들어. 조건이요? 첫째, 너 이름으로 된 통장 다 내놔. 둘째, 앞으로 모든 월급 민호한테 줘. 셋째, 친정하고 연락 끊어. 네, 친정하고 연락을 끊으라고요. 그래. 넌 내 엄마한테만 잘하고 나한테는 나쁜 년이라고 했잖아. 그럼 친정하고 끊어. 어머니, 그건 싫으면 이혼해. 전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혼은 안 되고 그렇다고 저 조건을 들을 수는. 알겠습니다. 전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제 삶은 더 지옥이 됐어요. 통장은 다 압수당하고 월급은 남편 통장으로 들어가고 친정어머니께 송금도 못하게 됐죠. 정수가,
내 월급 내역 보여줘. 네. 매달 남편이 제 월급을 체크했어요. 이번 달 250만 원이네. 전부 내 통장으로 이체해. 네. 전 한 푼도 쓸 수 없었어요. 생활비는 남편이 주는 50만 원뿐. 그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정수가 생활비 아꼈어. 넌 이 집에 신세 지는 거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전 로봇처럼 살았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자고 감정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친정어머니께 연락도 못했죠. 엄마, 죄송해요.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돈은 못 보냈어요. 통장이 없었으니까. 2023년 5월.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응, 알았어.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도 안 들어왔어요. 여보, 어디야? 아, 회사. 야근 중. 그래.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고 뒤에서 술집 소음이 들렸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이 많아서. 정수가. 넌 그냥 집안일이나 해. 한 달 후,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주말에도 나가고, 전화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고, 핸드폰 화면을 제게 안 보이려고 하고, 설마, 어느 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핸드폰을 봤어요.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죠.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오빠, 오늘 언제 봐요? 자기야, 보고 싶어. 오늘 모텔 갈까요? 심장이 멎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상대방 이름은 수진. 프로필 사진을 봤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한눈에 봐도 20대. 이게 뭐야? 정수가. 뭐해? 놀라며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전 얼른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알았죠. 제 표정을 보고, 봤구나. 오빠, 정수가. 이건 내 잘못이야. 뭐? 넌 어머니를 나쁜 년이라고 불렀잖아. 넌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래서 난 너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 그래. 넌 어머니한테 그랬으니까 난 너한테 똑같이 해주는 거지.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바람. 이건 바람이 아니야. 복수야. 넌 자격이 없어. 정수가. 나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그날 밤, 전 또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갈 곳이 있었어요. 친정. 엄마. 정수가. 놀라며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울면서 전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죠.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의 바람, 지난 20년간의 고통. 정수가. 울먹이며 어머니도 우셨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정수가. 이제 그만 살아. 이혼해. 하지만 애들은
엄마가 있으면 돼. 넌 이제 내 인생 살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이제 그만.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다음 날,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네, 앉으세요. 담담히 전 모든 걸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불륜, 경제적 학대. 남편분의 불륜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핸드폰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린 돈 내역은요? 은행 송금 기록이 있어요. 20년 동안에.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하시죠. 네. 그날부터 전 준비했어요. 증거 수집, 서류 정리, 송금 내역 출력. 2주 후, 전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수가, 넌 미쳤어?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난 정상이야. 오히려 지금까지 미쳐 있었던 거지. 이혼? 넌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오빠는 양육비만 내. 정수가, 전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 2023년 8월.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변호사가 있었죠. 원고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네, 판사님. 담담히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는 24년간 피고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나 피고의 불륜과 경제적 학대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의 불륜 메시지 사진. 시어머니께 드린 송금 내역 20년치. 그리고 제 통장이 압수당한 증거. 피고 측 입장은? 남편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과장되었습니다. 피고는 단지 부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입니다. 일시적 실수. 판사님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피고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작은 목소리로 남편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내가 먼저 뭡니까? 아내가 제 어머니를 나쁜 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저한테 큰 상처였고, 그래서 저는 복수한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배우자를 모욕한 것에 대한 복수로 불륜을 저지른 겁니까? 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셨어요. 재판은 1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그리고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재판은 연기됐어요. 한 달 동안 전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 녹음, 남편의 경제적 학대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를 만나는 사진. 정숙 씨, 이거면 확실합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9월 두 번째 재판. 전 증인으로 섰어요. 원고 증언해 주십시오. 네, 판사님. 저는 24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용돈을 드렸고 병원비 2천만 원도 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제 친정어머니께는 제대로 송금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막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연락처에 나쁜 년이라고 저장한 건 사실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말로는 못하니까
글자로라도.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이 있어요. 24년 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섰어요. 판사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수라는 명목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그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판은 끝났고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 재산 분할은 60대 40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자녀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할 것. 전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정의는 이기더라고요. 늦었지만 결국 이겼어요. 정숙 씨,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전 24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정수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전 그를 외면했어요. 시어머니도 복도에 서 계셨죠. 정수가, 넌 어머니 24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담담히 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은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 2023년 10월. 전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민준아, 민서야. 행복하게 어머니가 손주들을 안으셨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잘 왔다. 우리 딸. 부드럽게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날 밤, 전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뒷바라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 자신으로 잘 수 있었어요. 담담히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 엄마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꿈. 정수가 행복하니? 응, 엄마. 행복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뺨에 눈물이 흘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하게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11월. 전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송파구에 있는 작은 투룸.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민준아. 와, 좋다 다. 아이들이 집 안을 뛰어다녔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 정수가 집이 마음에 들어? 응, 엄마. 여기가 천국 같아. 정말이었어요. 좁아도 오래돼도 이곳은 제 집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 첫날 밤, 전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정수가 빨래. 정수가 설거지. 그런 소리가 없었죠. 대신, 엄마, 같이 영화 볼까? 응, 민서야. 뭐 볼까? 행복하게 아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봤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12월. 전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정숙 대리, 축하합니다. 이제 과장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병원 약속 때문에 조퇴할 필요도 없고, 남편 회식 준비 때문에 야근을 못할 필요도 없었죠. 과장님, 저희랑 저녁 식사하실래요?
네, 좋아요. 담담히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고 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민준아, 민서야도 새해 복 많이 받아. 행복하게 우린 떡국을 먹으며 새해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올해는 뭐 하고 싶어? 엄마는 여행 가고 싶어. 너희들이랑 제주도. 와, 좋아. 그날 오후 전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었죠. 그리고 이 시어머니 연락처를 찾았어요. 나쁜 년. 그 세 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제 됐어. 전 그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엄마,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과거를 지우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했죠. 3월. 전 정말로 제주도에 갔어요. 아이들과 어머니 셋이서. 할머니, 바다다. 조심해라. 민준아, 행복하게 우린 해변을 걸으며 웃었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정수가 행복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응, 엄마. 진짜 행복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응, 엄마.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2024년 3월 15일. 오늘 나는 자유로웠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억압하지 않았고, 나는 그냥 나였다. 이정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이정숙. 그게 좋았다. 이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6월.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아, 네. 이정숙이에요. 내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했죠. 듣자 하니 아드님 둘이 계시다고요? 네, 중학생이랑 초등학생. 멋지시네요. 혼자 키우시기 힘드시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행복하시다니 좋네요.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 조심스러웠죠.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 정숙 씨, 천천히 알아가요.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린 가끔 만났어요.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죠. 정숙 씨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강하다기보다는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는 것도 강한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9월. 전 또 승진했어요. 차장으로. 과장님, 아니 차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게 명함을 받았어요. 이정숙 차장. 제 이름만 있는 명함. 시어머니의 그림자도 남편의 성도 아닌 그냥 제 이름. 엄마, 승진 축하해. 고마워, 민준아. 엄마, 우리 오늘 외식할까? 그래, 가자. 우린 고깃집에 갔어요. 삼겹살을 구우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요즘 웃는 얼굴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래? 그럼 좋은데. 응.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좋아. 울컥하며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12월. 연말이 다가왔어요. 정숙 씨, 크리스마스에 시간 있으세요? 민수 씨가 물었어요. 아이들이랑 보내려고요. 그럼 같이 보낼까요? 아이들도 만나고 싶어요. 망설이며. 정말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전 정숙 씨랑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날 우린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롯데월드에 가서 놀이기구 타고 저녁 먹고. 아저씨, 재밌어요. 그래, 민서야? 다음엔 뭐 탈까? 민수 씨가 민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생각했죠.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과거의 제 결혼 생활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담담히 그냥 억압과 희생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2025년 1월. 새해가 또 밝았어요. 엄마, 새해 소원이 뭐야? 엄마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어. 그럼 나도. 우린 떡국을 먹으며 웃었어요. 그날 오후 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수가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이들한테도 전해줘. 이 전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양육비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3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어머니. 놀라며 2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사과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 나도 이제 늙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넌 좋은 며느리였는데. 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정수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전 이미 용서했어요. 저를 위해서. 뭐, 어머니를 미워하면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용서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정수가. 어머니, 건강하세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전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했지만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제 선택이었죠. 6월. 민수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정숙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전 정숙 씨를 사랑해요. 아이들도 사랑하고요. 같이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수 씨. 저 결혼 실패한 사람이에요.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요. 실패가 아니에요. 배움이죠. 정숙 씨는 이제 어떤 게 진짜 사랑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민수 씨. 네. 결혼해요. 그날 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 2025년 11월. 오늘 전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민수 씨와 재혼했고 아이들도 새 아빠를 잘 따르고 우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죠.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 내가 만들게. 당신이? 응,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당신 쉬어. 감동하며 이게 결혼이구나. 서로 배려하고 돌보는 것.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저녁을 먹으며 민수 씨가 물었어요. 여보, 행복해? 응, 진짜 행복해. 14년 동안 몰랐던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그날 밤, 전 일기를 썼어요. 2025년 11월 4일. 나는 이정숙이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희생양도 아닌 그냥 이정숙. 과거엔 시어머니를 나쁜 년이라고 불렀던 나. 그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다.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제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관계를 맺는 건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산다. 그게 진짜 자유다. 이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신가요? 시댁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참을 필요 없어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당신도 꿈이 있고, 감정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격려하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48배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책임지고, 당신이 행복해야 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나도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희생만 강요하는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당신을 억압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웃으며 저도 했으니까요. 48배 나이에 2아이를 키우면서도 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자신을. 존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그럼 길이 보여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꼭요.